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금요일은 스페셜한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방송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져 있고요. 함께 하실 분들은 TV 프로그램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들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웨이브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기능 이용하시면 더 방송을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질문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매니저들께 대신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해의 첫 일주일장을 마감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 출발했지만 곧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코스피는 0.35% 하락하면서 2,578선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1.39% 올랐습니다. 878선 마감이 됐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장 흐름을 보다가 오후에 깜짝 놀란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북한이 연평도, 백령도에 사격 훈련을 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1시 반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죠. 반면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AI가 다음 주죠. AI판,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라고 할 수 있는 GPT 스토어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점들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첫 번째 특이점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주입니다. 올해 초에 관심을 많이 모았던 행사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CES와 더불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 시작이 될 텐데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60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여러 아주 많은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모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또 기술 계약 소식이 들려온다면 주가 상승을 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떤 점에 투자 포인트를 둬야 할지 두 번째 특이점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키워드로 알아보는 특별한 투자 시그널, 특별시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신호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유한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투자 시그널, 특별한 시그널의 이유한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태형, 현대차 등 다양한 키워드가 보이는데요.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기아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가 연료전지 핵심 기술을 가진 미국 기업 고아와 전해질막 공동 개발에 착수합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는 미국 고어와 미국 연구소에서 공동 개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는데요. 고어는 소재과학, 엔지니어링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주요 완성차 기업과 연료전지 전문사에 전해질막 등을 공급하며 수소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공동 개발에 나선 전해질막은 수소 연료전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으로 수소가스에서 분리된 전자의 이동막은 막고 수소 이온만 선택적으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기아 수소연료전지 개발센터장은 고어와 오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상용 수소전기차에 요구되는 우수한 내구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차세대 전해질막을 개발해 연료전지 분야의 최신 기술을 선점하고 나아가 더욱 경쟁력 있는 수소전기차를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픽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오늘장 상한가에 직행한 폴라리스 오피스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기업의 주가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5,460원에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일본의 상장사 소스넥스트를 통해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폴라리스 그룹은 글로벌 오피스 소프트웨어 폴라리스 오피스를 비롯해 폴라리스 우노, 폴라리스 세원 등의 상장사를 보유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9월 오픈 AI의 챗 GPT,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스테빌리티 AI의 스테이블 디퓨전 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 폴라리스 오피스 AI를 정식 출시한 바 있는데요. 또한 폴라리스 오피스는 성장성, 안전성, 수익성 모두 테마 평균의 점수를 상회하면서 퀀트 재무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재무적인 측면에서 테마 내 다른 종목들에 비해 폴라리스 오피스의 투자 매력도가 높은 편이라고 해석됩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의 투자 핵심을 알아보는 특별한 시그널 특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순서는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특별시 먼저 만나보셨고요. 이제는 두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스페셜한 주머니 매니저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철순, 송율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새해 첫 방송이고요.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게 됐는데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 마음에 드십니까? 기존에 원래 사용했던 그 공간이었는데 그렇죠. 굉장히 넓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 벽을 뚫은 건가요? 뒤에 이 월이 굉장히 커지고 네. 좀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꿨는데 아직 저희 방송에서는 다양한 걸 활용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걸 활용해서 네. 좀 저도 좀 멋있게 한번 방송을 한번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월이 커졌는데 예전처럼 다시 PT를 좀 진행해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전 좋습니다. 좋으시고. 우리 송율 매니저는 어떠세요? 새로운 스튜디오? 예, 무섭죠. 뭐 저기서 이제 뭐 이상한 벌칙 같은 거 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예. PT가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이제 서 있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럽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예. 자,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는데 두 분은 새해 목표 좀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박철수 매니저님? 네, 새해 목표가 많이 있죠. 하나만 뭐 공개를 해주신다면? 결혼도 해야 되겠고, 야. 네, 진짜요? 템베거도 찾아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귀가 번뜩 뜨이는 또 목표를 밝혀주셨고. 송율 매니저님은요? 뭐 사실 목표라는 게 딱히 없이 그냥 뭐 작년에는 비교적 무난했던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증시 폭락만 안 왔으면 좋겠다.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사실 결혼 얘기는 이제 박철순 매니저님 작년에도 하셨던 멘트거든요, 이거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그냥 무난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목표를 밝히는 데 있어서도 약간 성격이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분명히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상이하게 내어주시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은 내가 취향에 맞는 매니저의 의견을 더 귀담아서 들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주제를 띄워주시죠. 자,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오르고 다음 주에 까치는 올까? 정말 까치를 작년 말부터 애타게 찾고 있는데 언제 올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 주 시장은 어제 그리고 그제 좀 이렇게 쭉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섣불렀다 이런 분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어떤 지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의견은 분석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살펴보셨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를 띄워주시죠. 자, 먼저 박철순 매니저님은 뭐라고 적어주셨습니까? 테마 그리고 실적입니다. 테마와 실적. 네. 말씀해 주시죠. 네, 하나씩 하는 걸로 제가 착각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번 주 증시를 보면서 키워드로 이제 테마와 실적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가 사실 올해 새해가 되고 나서 첫날 첫 거래일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2, 3일 동안 빠졌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적으로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테마주들 특히나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와 주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움직여주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조금 베팅하기가 좀 어려운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나 이번 주에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이 좀 있었죠. 특히나 이 초전도 제가 또 이번 주에 한번 반짝했었는데 아마 이 반짝했을 때 들어가신 분들이 혹시라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들어가셨다면 다음날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급작스럽게 나오는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때문에 사실 포트가 좀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작년 이제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증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해 들어서 한 2, 3거래에 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올라올 만큼 올라온 건가? 그러면서 두려움이 좀 커지는 시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랐던 거를 좀 팔고 좀 저평가된 종목을 사거나 아니면 이제는 테마성 종목을 좀 위험하니까 팔고 일단 실적이 되는 숫자가 보이는 종목들을 사자라는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수급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조금 이익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또 시장 변동성 대비해서는 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코스피도 밀리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하루 반등밖에 안 났기 때문에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전고점 좀 뚫고 올라가는 강세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익이 좀 바탕이 되는 종목들을 비중을 좀
확대시켜 놓으셔서 변동성을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을 내어주셨고요. 다음은 송률 매니저 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이라고 적어주셨네요. 뭘 기다려야 됩니까? 네, 저희도 지금 이제 약간 메이저 수급을 따라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을 보면은 기관에서 많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기관에서 한 5,600억 정도 매도세가 나왔는데, 약간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CPI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녹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은 생각보다는 금리 인하가 또 빨리 오지 않을 거다라는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약간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에서도 약간 아직까지는 관망세가 짙은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주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약간 AI 중심으로 많이 수급이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AI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CPI 발표일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도 관망세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 다만 좀 약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최근에는 이제 AI랑 반도체 위주로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아직까지도 저평가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달리는 말에 타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4분기 호실적 전망되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담아두신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얘기를 한 분씩 더 들어볼 텐데 먼저 박철수 매니저님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잖아요. 네. 작년 말부터 해서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실 8만 전자가 정말 코앞이었거든요. 네. 장중에 이제 200원 남긴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고꾸라지면서 뭐 증권사들은 계속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마 내 포트에 삼성전자가 있는 분들, 빨간불 들어왔다가 다시 파란불 켜진 분들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뭐 어떻게 대응하고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8만 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날 당장 달 수도 있는 정도의 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차익 매물이 나온 건 뭐 어쩔 수 없죠. 삼성전자만은 밀린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뭐 비단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잠깐 밀렸다라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일단 숫자를 좀 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D램 같은 경우는 고정거래 가격이 지금 3개월 연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이제 고정거래 가격을 보면요. 일단 한 6%대가 올라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업황을 체크하는 이 기업의 어떤 실적 전망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가 돌아서고 있는 게 실제로 눈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사실 상승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에 대해서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선도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범용 제품이 일단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에 HBM과 같은 차세대 메모리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수익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삼성전자라면 뭐 꾸준히 더 전 들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모바일 드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분기가 시작이 됐는데 1분기 때도 전분기 즉 작년 4분기 대비했을 때는 한 20%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전망 자체가 굉장히 뭐 걱정할 정도는 없습니다. 오히려 테마주를 하는 게 더 위험한 거죠. 지금 시장의 방향성은 반도체의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상승 사이클 초반이기 때문에 저라면 내년 1분기는 뭐 무난하게 들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들은 그냥 뭐 엉덩이 무겁게 쭉 눌러앉고 네, 뭐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예. 지금 뭐 상승 모멘텀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좋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점점 나아지겠지만 뭐 당장은 아닐 수도 있겠고요. 2차 전지도 좀 실적이 당장 잘 찍힐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송률 매니저는 앞서서 실적 발표 시즌에 호실적 낼 만한 뭐 기업 그리고 업종들 좀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뭐 이 종목을 다 펼쳐놓고 볼 수는 없고요. 업황이라도 좀 업종이라도 줄여야 될 텐데 어느 쪽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조선하고 방산 그리고 그다음에 화장품이 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화장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약간 중소형주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CNC 인터내셔널 말씀드렸습니다. CNC 같은 경우는 약간 중국향 매출 비중을 축소하고 비중국향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화장품 중에서도 중소형주, 특히나 이제 중국향 매출보다는 그 외 기타 국가에서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4분기 호실적 전망이 대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 최소 못해서 3년 동안의 일감을 쌓아뒀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계약금 집행이 되고 잔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조선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22년도 폴란드향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도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기 고점 부근에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눌림목 구간에서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앞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나온 섹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섹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는 두 분께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올해가 밝으면서 투자 포인트 중에 AI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1월장에서는 CES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또 발표가 있으니까 신작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쌓이고 있는데 오늘은 또 AI 소프트웨어까지 조금 외면을 받았던 AI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치고 올라오면서 정말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투자 포인트 어떻게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좀 짚어보면 좋을지 두 분 이야기 들어볼게요. 박철수 매니저님. 일단은 지금 AI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렇죠. 지금 AI가 접목이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없거든요. 사실 CES에서도 주최자 측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전 산업에서 AI가 다 보일 것이다. 물론 이런 언급까지 했을 정도로 지금 뭐 AI가 적용 안 되는 분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 러프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사실 소프트웨어들이 좀 올랐죠. 왜냐하면은 이 GPT 이제 그 판매를 이제 하기로 다음 주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좀 테마가 형성되면서 올랐지만 일단 이런 것들은 좀 거품이 좀 셉니다. 테마성으로 급등이 나오면 사실 단기성 투자 자금들은 바로 출회가 되면서 또 급락이 나올 수 있어서 예. 뒤늦게 좀 장중에 아니면 다 오르고 나서 끝물에 오늘 담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좀 올랐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손실 구간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AI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지만 그중에 항상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 HBM이라든지 이제 수요가 공격적으로 늘어나는 그래서 숫자가 보이는 이런 쪽으로 일단은 비중을 좀 더 많이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장비 쪽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 실제로 많이 매매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닐리 장비를 만들고 있는 HPSP라든지 등등등 많은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런 기업들 사실 많이 올라와서 이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눌림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장비주들이 너무 가다 보니까 소재주 쪽이 좀 약간 눌림이 좀 있었어요. 관심이 좀 덜했는데 알게 모르게 소재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연고점이라든지 이런 걸 뚫지 못했지만 상당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장비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케미칼 소재 쪽에서는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오늘 이슈가 됐었던 이 GPT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급이라든지 흐름들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매매가 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접근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확실한 목표가 손절가 걸어놓고 오히려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계속 들여다볼 수 없는 우리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투자를 피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송일 매니저님은 AI 투자 포인트 어떻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AI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 위주로 이렇게 수급이 유입이 됐었는데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이크리프트 종목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저번 달에 설명해드린 것 같은데 아이크리프트 같은 경우가 약간 엔비디아 제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품 설치도 하고 솔루션도 하고 전반적인 유지 보수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 오늘 조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목표가 부근에 갔습니다. 아이크리프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지금까지 올라왔던 AI 하드웨어 종목보다는 약간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박칠수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HBM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이제 막 시작이고 사실상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투톱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매니저님께서도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지금 사실상 단기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시는 건 비추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내용이 많이 나왔었는데 GPT 스토어 같은 경우도 지금 단순 기대감에 테마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이제 GPT 스토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실적 가이드라인이 나오려면은 다음 달쯤에 이제 MAU가 나옵니다. 월간 이용자 수가 통계가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나와주고서는 우리가 전망치를 예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입 안 하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진입하시지 말고 약간 눌림목 구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딱 발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아 그치 GPT가 뭐 돈 벌려면 스토어 내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걸 좀 일찍 예상을 못 할까요? 이런 거 예상하면 조금 더 투자할 때 쉬울 것 같은데 참 예상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살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 최근에. 일단 장비줄 쪽으로 너무 많이 이목이 집중돼 있었고 수급도 쏠려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안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안 봐도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게 맞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앞서 송유일 매니저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이게 아직 리스크 요인이 좀 많습니다. 이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은 뭐 2조 이렇지만 실적은 이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리스크 요인이 있고 실제로 오픈을 했을 때 이게 진짜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시성이 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숫자로 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더 이 테마성이 아니고 좀 더 쭉 갈 수 있는 중장기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빠르게 급등하고 가볍게 흔들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뒤늦게 접근하는 건 좀 피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AI 얘기하면서 온 디바이스 AI 얘기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됐는데 우리 송일 매니저님은 핸드폰 같은 거 신작 나오면 좀 자주 바꾸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저는 뭐 전화랑 카카오톡만 하기 때문에 전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예. 온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이제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됐던 거지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미 AI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대두가 됐던 거거든요. 지금 아이폰 16부터는 이제 탑재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S24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S24의 온 디바이스 이제 관련주가 형성이 되면서 약간 아이폰 관련주들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S24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제 S24가 어느 정도 레벨에 AI가 탑재돼서 나오는지 이게 관건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어느 정도 기대치를 못 미친다. 그러면은 반대로 아이폰 관련주에 수급이 쏠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아까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께서도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이번이 최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지금 이제 코앞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언팩 행사도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무리하게 들어갈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예, 너무 기대감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우리도 그냥 관망세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기술력 자체만 보면 온 디바이스 AI 너무 말도 좋고 너무 멋진 기술이긴 한데 실제로 그걸 구동하려면 뭐 지금 나와 있는 기술력으로 다 될까?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찍히는 것 같습니다. 좀 주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송율 매니저의 분석을 들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주제 띄워주시죠. 자, 우리 매니저님들도 앞에 있는 보드를 새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입니다. 8일부터 11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뭐 지난 12월부터 계속해서 기대감 속에서 제약바이오가 돌아가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또 합병 관련돼서 상승, 주가상을 쭉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요. 자, 근데 이제 드디어 컨퍼런스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여기서 기술 계약 소식을 기다리며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제는 좀 발을 한 발 빼야 되는 시점일지 우리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죠.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한 분씩 들어보죠. 박철수 매니저님은 뭐라고 적어주셨습니까? 네, 저는 주연급이라고 적어드렸는데요. 주연급? 네, 일단은 그러면 올해 이제 주연급으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약 바이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들 이제 검색도 해보시고 공부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일단은 금리 인하가 아직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제약 바이오 쪽에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성장주인데다가 사실 R&D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분야다 보니 이게 사실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에 있으면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성장주, 그중에도 제약바이오도 항상 힘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CES가 아니고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다음에 또 아마키라든지 여러 가지가 계속 있습니다. 그게 일단 상반기에 중요한 가장 두 개가 메인으로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의 이번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대급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기대감 있는 발표 기업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은 좀 힘을 좀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가장 기대감이 있는 게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이런 게 있는데 예. 이게 이제 FDA 허가, 그다음에 실제 판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워낙 큰 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하나둘 이제 성립이 되고 시장에서 확정이 되기 시작하면 전체 시장에도 약간 따뜻한 바람을 좀 넣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 상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반기 때 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너무 기대하고 무작정 바이오 비중을 놀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R&D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또는 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특별한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회사들 이런 특별한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있는 기업들을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하면 무작정 전부 다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지금 변동성이 좀 난 두렵다, 제약바이오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캐시카우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베팅을 해보시면서 제약바이오를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를 쭉 제가 들으면서 기업을 한 가지 떠올린다면 셀트리온이 살짝 스쳐 지나가긴 네. 하는데 네. 셀트리온 최근에 보면은 많이 오르고 있지만 뭐 이전에 고점들 대비해서는 아직 뭐 많이 다 올라간 건 아니고요.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셀트리온 제약 투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셀트리온 자체만 본다면 사실 상승 모멘텀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통합 셀트리온이 일단 출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이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건데 이제 합병이 되고 나서는 이제 또 한 번 6개월 안에 셀트리온 제약도 합병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합병으로 올라갔던 이 이슈가 다시 한번 또 재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통합했기 때문에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좀 더 그다음 실적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얘네가 이제 다케다 아테 지역에 사업권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굉장히 많이 남겼는데 이것 때문에 또 올라갔던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자금을 가지고 M&A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고바이랩 이런 기업들 기존에 이런 협력 관계가 있었던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현금을 이번에 시세 차익을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M&A로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계속 관련주와 그다음에 셀트리온에는 주가에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셀트리온 측에서 신약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이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M&A를 추진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갈지 이걸 계속 보시다 보면 일단은 주가 상승 동력이 될 만한 내용들이 앞으로 좀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M&A 기대감, 합병 기대감, 그리고 현금 확충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보시면 좀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셀트리온이 이번에 4년 만에 메인 트랙 발표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합병과 관련한 이슈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떤 얘기들 나오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송률 매니저 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송률 메이저 보드에는 두 가지라고 쓰여 있는데 두 가지를 주목하자. 어떤 겁니까? 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되는 세부 카테고리인데 지금 한 세 가지 정도가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일단 첫 번째는 비만 치료제고 두 번째는 치매 치료제, 세 번째는 면역 항체로 지금 어느 정도 좁혀졌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비만인데요. 비만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시장 규모 전망이 어마무시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100조 원까지 전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는 130조 원까지 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비만 같은 경우는 작년 주요 키워드였습니다. 주요 키워드였고 사실 비만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크지만은 지금 전 세계 특정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죠.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94%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지금 너도 나도 뛰어들어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임상 진행하고 있고 기술 수출까지도 지금 얘기가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치매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불치병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해외에서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FDA 승인을 받은 항체 주사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지금 정부에서 지금 임상 시험을 최초로 이제 허가를 내줬습니다. 치매 치료제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치매 치료제 여러분들이 눈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면역 항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다뤄지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위주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컨퍼런스가 있긴 합니다만요. 올해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수혜로 인해서 바이오를 주목하자라는 의견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두 분의 탑픽 종목, 올해 정말 잘 갈 것 같다 하는 탑픽 종목 한 종목씩만 빠르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률 메이저님 먼저. 예, 저는 이제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펩트론하고 한미약품을 말씀드렸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게 좋냐면은 앞전에 지금 이제 다양한 비만 치료제 임상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임상 3상에 대한 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비만 치료제를 내놓겠다라고 회사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약간 대장주격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미약품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 여러분들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역시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이제 정말 우리나라 들어오고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면 주가는 더 많이 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필요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요? 네. 이 안정적인 실적이랑 R&D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그게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옆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 다른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 한미약품과 함께 같이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현금이 일단 있는 종목들이 지금 넣기에는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슈에 치중한 종목보다는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어떤 플랫폼의 어떤 라이센스 아웃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좋아서 저는 지금 이제 현금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질한 플랫폼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올해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 ABL 바이오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탑픽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분의 대결이죠. 신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 12월장 어쨌든 지난 연말 정리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나유 아나운서가 이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저희 그 리뷰 짧게 하고 또 신규 편입 종목까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유 아나운서 전해주시죠.